안녕하세요. 권호숙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요새 해외 부동산에 되게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8월 21일 날, 이달 8월 21일 날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동안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 효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연합뉴스 TV에서 나온 뉴스에 나온 실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정규 방송, MBC, KBS, SBS 모든 방송하고 많이 나온 이러한 내용이니까 출발하기 전에 먼저 참고 좀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 이제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세무당국이나 외환당국의 신고는 좀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자산가들이 이른바 환칙이나 유령회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말레이시아 휴양지에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가 무더기로 들통났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최근 은퇴자들에게 노후 휴양지로 각광받는 말레이시아의 한 휴양도시입니다. 고급 전원주택과 콘도미니엄, 상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 임직원 등 부유층 146명은 2015년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이곳의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해외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금도 현지에서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칙이나 거액의 외화 밀반출을 통해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선업자 A씨는 현지에 만든 유령 회사를 통해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 법인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구매자들이 세무당국의 추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은 모두 201채, 시가로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소규모 불법 부동산 구매는 있어왔지만 이처럼 집단으로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임대소득이라든가 부동산 가액 상승이라든가 소득이 창출되면 그런 부분을 과세당국에서 신고를 적절하게 해서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그 부동산을 몰래 구매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적발된 부유층 가운데선 증여를 위해서 자녀 명의로 사들인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알선업자와 10억 원 이상 고액 투자자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어떠세요? 조금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인데, 요새는 부동산 투자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자금에 대한 불법적인 경로 때문에 사실 말썽이 돼서 나왔는 건데,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라는 조호바루라는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많은 분들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해외 시장이 어떤 시장이고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리얼하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 홍보 효과가 상당히 컸거든요. 부동산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폭넓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해외 부동산 중에서도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시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다녀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늘 이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외를 계속 그 시장을 많이 파악을 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가서 경험도 해보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어진 시간이 사실 이제 1시간 정도의 해외 시장이고 그 다음 시간이 이제 국내 시장인데, 굉장히 제가 조금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 내용이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 부동산 투자를 보시게 되면 자본 증식이 1위예요. 자본 증시가 1위고 두 번째는 자녀 유약이고 세 번째가 가족 이민인데요. 부동산은 한국이나 국내나 해외나 똑같은 것 같아요. 실상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 거죠. 자본 증식이 제일 큰 목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해외나 국내나 똑같은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의 목적이 송금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재정기획부에서 통계된 자료인데요. 18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시게 되면 해외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간별로 보시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도인데요. 부동산 쪽만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쪽만 보셔도 꾸준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보이시죠? 이 숫자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거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하는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은 저희가 관계 있는 부동산 쪽에만 보신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 쪽에 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바로 옆에 보시면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도 보시면 300%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보이는데 18년도 4분기와 19년도 1분기를 보시면 이 프로테지가 엄청나게 증가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동산이 해외 시장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외 부동산을 이용하는 고객 현황을 보시게 되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개발한 토된 자료인데요. 말레이시아를 보시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동남아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베트남이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제가 비교를 하면 말레이시아보다 베트남이 조금 더 저조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우리나라는 소유가 가능하지만 해외는 그게 소유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라 보시고요. 부동산 금액을 보시게 되면 1인 평균 손금액이 한 1억 5,600만 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주택을 구입하는데 송금이라든지 투자하는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다 이런 면도 많은 투자에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지만은 그전에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던 시절이고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인데요.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와 3개 연방 영토를 구성하고 있는 신흥경제 국가로 지금 부흥하는 지역입니다. 규모를 보시면 남한의 3배 정도가 되고요. 현재 말레이시아 인구는 3,100만 명. 말레이시아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 굉장히 특색 있는 나라인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다국민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특히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호주라든지 다국민, 한국도 가서 보시면 한국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어 장벽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게 살기 좋은 나라. 그래서 말레이시아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이민이라든지 학교 이런 문제들로 많은 한국민들이 또 선호하고 각광받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자료는 포털 사이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은퇴 후에 살기 제일 좋은 아시아의 1위인데 8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차별이 없고 그거는 다국민이 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 소득 대비했을 때 비과세,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죠. 하지만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특히 이제 상속세, 증여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이다고 보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구매를 할 때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합법적으로 송금을 할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할 때는. 그리고 합리적인 예치금은 나이에 따라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50세 이상일 때는 4,500만 원 정도 예치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말레이시아 부동산 세금은 우리나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부가세, 재산세, 종부세 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세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취득을 하게 되면 법무사가 등기 비용을 비롯해서 취득비가 나가지만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등기에 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수임료 정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완전 비과세 조건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부동산 취득해서 부동산 팔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부담을 느끼는 게 양도세죠. 양도세는 규정이 우리나라가 다릅니다. 양도세는 우리나라는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시점에서부터 보유기간 양도 차익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입니다. 취득일인데 예를 들어 선분양으로 가게 되면 원래 취득을 했는데 준공이 만약 3년 뒤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했어요. 그렇게 나면 5년, 2년이 금방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도 없는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이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를 갈 때는 그냥 뭐 취업비자 또 애들 학교 문제로 그래 은퇴하신 분이 비자를 발급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요. MF2H 비자를 발급을 받아서 가게 되면 연령대를 보시게 되면 보통 은퇴는 50세 이상 하시는 분들이 해서 은퇴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최소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정도, 그 다음에 50세 미만은 1억 4천만 원 자산 증명이 돼야 되고요. 또한 월 수입이 280만 원, 원래는 한 3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그것도 완화가 됐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수입 증명만 있으면 MF 비자를 내는데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 같은 거 내갖고 학생들을 보통 많이 학교 때문에 젊은 부부들은 많이 가시는데요. 저 바로 지역에서도 여러 지역이 있죠. 서울에도 마찬가지 뭐 여러 지역이 있죠. 강남을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학군과 이런 지역이 있는데요. 조호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조호바로 중에서도 굉장히 프로젝트가 큰 개발이 이루어지는 포레스트시티라고 있습니다. 포레스트시티라고 지금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뭘로 보이죠? 여기는 하늘이고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근데 완전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좋고 쾌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극히 보기 드문 이런 광경인데요. 바다를 매립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사항입니다. 조호바루 중에 포레스트시티는 지금 조감도가 이렇게 보시면 포레스트 자체는 개발하는 면적을 보시게 되면 여의도의 5배 면적입니다. 여의도의 5배 면적을 바다를 매립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 시행사는 중국의 완전 대공기업인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3위의 큰 기업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이런 각 세계적으로 이 기업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기업을 짓고 있는데요. 지금만 해도 13만 명 함께 연간 매출이 4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이러한 기업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요. 사진을 보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에 보시면 경제적인 안정과 인구의 성장, 기반 시설 성장 이러한 것을 목적과 기본 바탕을 두고 건설을 하고 있고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사업은 아무래도 어느 나라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육과 의료와 레저죠. 규모를 보시면 상당한 규모지만은 정확한 핵심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가고 그 도시에 정말 어떠한 프로젝트로 어떤 핵심과 어떠한 목적이 뚜렷하고 그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저는 현장을 가서 보고 너무나 놀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지금 공장인데요. 현재 포레스트시티 그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는 자체에서 공장에서 직접 다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하나의 도시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인력과 직장과 자본과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정말 놀랄 정도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그
조호마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경계선이라고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저는 이제 눈으로 보고 와서 얼마나 가까운지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실감을 못 하실 건데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옛날에 싱가포르도 말레이시아 소속이었죠. 같은 싱가포르인데 말레이시아와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 모든 주거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이 기업이 왜 말레이시아를 선택했냐 그러면 그만큼의 비용과 그만큼 인건비가 그만큼 전략되고 그만큼 땅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해서 이러한 도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자체가, 저희가 한국의 위치가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말레이시아까지는 6시간 반 정도. 그리고 가까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면 이게 지도에서 보시면 보이는데요. 무역하는 거리가 굉장히 가까이, 거리상으로 굉장히 좋다는 거죠. 보통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서 무역하기가 굉장히 가까운 나라라서 접근성이 좋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말레이시아가 뜨고 있는 지역의 지리적인 위치를 봐도 바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싱가포르가 얼마나 가까운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도시가 지도상으로는 바로 포레스트 시티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조호바루 공항, 세나이 공항까지는 45분이 걸리고요. 싱가포르 창이 공항까지는 60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거리가 불과 2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우리도 왜 강남의 부자들 옆에 있으면 국물이 떨어지는 게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요. 말레이시아라는 자체 나라가 싱가포르로 인해 가지고 인접지에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 효과가 많이 있는 것이 그만큼 거리가 가까이 있는 선진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생활 수준이라든지 굉장히 이게 모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여기 사는 싱가포르 사람들은 주거는 말레이시아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보시면 출퇴근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바로 국경을 넘어가는 다리인데요. 주중에는 원활하게 다니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리고 굉장히 복잡한 것이,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싱가포르에서 다녀오면서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걸 보면 주거 활동을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게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맞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그 포레스트 시티라 그러면 여기 다리를 더 하나 놓는데 이게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이 다리가 이 포레스트 시티에서 건설을 직접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는 스마트 친환경 도시로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정말 일부에 불과한데요. 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는 거랑 직접 저한테 설명 듣는 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뭐 어느 나라나 선진국은 다 이런 시스템으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겠지만은, 특히 저는 이제 현장에서 가서 보고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도 아주 놀라움을 금치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신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어려나 교육은 우리나라만 부모님들이 뭐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이건 세계적인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조호바루 국제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국제학교가 많은데, 특히 제가 가서 느낀 거는 한국에 대한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교육만큼은 정말 뜨겁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어요. 아주 유명한 국제학교, 미국식과 영국식이 갈라지지만은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저희 지금 한국 교육도 물론 잘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교육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 국제학교라는 틀을 가지고 이러한 프로젝트 안에 또한 국제학교가 포함됐다는 것은, 이 도시가, 제가 말씀하신 도시가 여기인데요. 이 도시 내에서 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료, 복지까지 다 완벽한 하나의 시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라는 거라는 거죠. 보통 15km에서 35km 이내에 모든 교육시설이 말레이시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학교 제가 말씀드린 국제학교고요. 1차적인 국제학교는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작년에 개강을 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2차, 3차 계속 학교가 넓혀져서 지금 짓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학교 자체에도 이 주택, 그게 말하자면 콘도 아파트죠. 우리나라를 말하면 자체 내에서 애들이 학교를 다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성 사진인데요. 여기가 바로 국제학교고 제가 말씀드린 국제학교고 여기가 서울로 말하는 아파트 콘도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1차 콘도, 그 다음에 2차 콘도, 여기에 3차 콘도인데요. 지금 1차 콘도, 2차 콘도는 이미 분양이 다 완료되었고 입주를 하고 살고 지금 3차 콘도가 분양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가 센터입니다. 호텔과 의무시설과 모든 시설이 중앙에 모여 있고 이 바다를 매립해서 전체 도시인데 지금 요 위성 사진을 보면 이게 되게 작게 보이시죠? 하지만 여의도의 5배고 순차적으로 다시 매립해서 또 도시를 또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은 말레이시아를 보시게 되면 94, 이게 어떤 숫자냐 그러면 100점 만점에 94점의 서비스가 아주 좋은 말레이시아 병원 의료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환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살기가 좋은 나라, 아시아에서 8년 동안 1위를 했는 이유가 다 있겠죠. 재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쓰나미라든지 지진이 재해가, 자연의 재해가 전혀 없는 나라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지금 우리가 가을 날씨야. 지금 현재 날씨가 말레이시아는 1년 내에 이 오른 날씨라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습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습한 지역은 그대로 좀 더 습하지만은 이 조호바루 자체에서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라고 갖고 보통 지금 현재 요 기온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다국민들이 사는 이유가 저는 가서 느낀 게 다국민들이 모여서 사는 이유가 다 이런 거에 조건의 환경이 맞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해안은 실질적으로 브레스트시티 지금 해안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힐링하거나 정말로 쾌적하게 정말 아무 때나 그 도시에서는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이 해안의 도시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여름에 해변을 일부러 찾아가야 되지만은 여기 사는 모든 시민들은 일부러 찾아갈 필요가 없이 이 해안을 둘러싸여 있죠. 왜냐하면 바다를 매립해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광경은 늘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직정원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수직정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포레스트 시티 자체가 숲입니다. 숲을 이 콘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모든 건물에 이런 버럭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자체에서 다 관리를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정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쾌적한 옥상 정원, 하늘 정원 모습은 어느 건물이 가도 다 만나볼 수 있는 이런 환경 조건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행복지수가 높겠구나. 늘 바다를 보고 늘 푸른 녹지를 보고 사는데 행복지수가 다른 분보다는 훨씬 더 높으리라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시설하고 이런 정책적으로 보시게 되면 말레이시아는 자유보유 재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분한테 상속을 해도 전혀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국민들이 투자를 또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이런 말레이시아 지역이고요. 싱가포르가 비교를 하게 되면 주택 가격만 비교를 하면 4분의 1 가격입니다. 그만큼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는 가까이 있는 지역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주거 비용이라든지 모든 생활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이 포레스트 시티를 16년도 3월 6일부터 면세 지역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면세 지역을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자체 내에서 면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포레스트 그 지역 내에 상가는 면세 제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새로운 도로가 또한 생기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망도 굉장히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 많이 생긴다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투자에 제일 먼저 반영이 되는 것이 도로, 접근성, 역, 지하철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응이 있는데요. 해외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좋아지거나 이 도로나 교통이 더 많이 편해진다면 당연히 가격도 물론 반영이 된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거는 현재 도로 운영 상태입니다. 현재 사진인데요. 보통 보시면 말레이시아는 좀 못 사는 동네, 못 사는 지역 아닐까 해서 굉장히 뭐 지저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하지만은 이 지역 자체에 가보시면 놀랄 만큼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정말 깨끗합니다. 우리나라 송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도도 바다를 매립해서 지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규모는 엄청나게 더 크지만은 도로라든지 주변 환경, 학교 모든 것이 다 새로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여기는 랜드마크인데요. 이 건물이 2년 뒤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분양률이 얼마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2년 뒤에 완공이야. 들어가야 돼. 얼마 정도 보세요. 사장님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분양이.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50%요? 훨씬 더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공사가 한 요 정도 반 정도 되는 거, 반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분양률이 70%가 넘었어요. 70%가. 여기에 호텔, 업무시설, 오피스 다 들어와 있는 랜드마크인데 짓고 있는 과정에 이제 펜스 쳐져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샀냐 그러면 다국민들이에요. 이 시장이 그만큼의 지금 핫하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이게 저는 솔직히 그거 지어가는 걸 보고 저기가 뭐 얼마 정도 됐나? 저는 선분양 생각도 안 했고 가서 보고 관계자하고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놀란 사실이 이것뿐만 아니었어요. 얘가 랜드마크의 70% 이상이 분양이 완료됐다는 거는 그 사람이 말만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다른 현장을 가서 실제로 입주한 집도 보고 했는데 너무나 놀랐는 게 정말 많은 다국민들이 이 투자를 많이 하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면세점, 가게, 말하자면 아파트에 우리가 상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데 이게 다 면세점이에요. 다 면세점인데 얘는 세금이 면제됐기 때문에 다른데 우리가 이제 그 인천공항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저렴하세요. 그래서 자체에서 모든 주민들이 이런 거를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소비가 다 되는 이러한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 리조트, 동남아는 골프 리조트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 분들이 또 많이 찾으신 것 중에 한 곳이 바로 골프인데, 골프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가격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하세요. 보통 한 6만 원 선.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찾아보기 힘든 연습장도 이보다 더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여기에서 지금 코스는 다 개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1개장, 2개장, 2차까지 개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해안 모습이 이제 콘도에서 바라보는 해양 모습이고요. 여기 자체 아까 전에 수직공원 이러한 또 녹지가 개인이 관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고. 하지만 이 자체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다 관리가 되는 게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우리나라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포레스트 시티 매립했을 때의 현황을 보시면 요게 1차 콘도, 2차, 요게 3차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국제학교, 여기가 업무시설 이런 규모로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매립장은 다시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변가 정견인데 해변가에서 봤을 때 이 모든 콘도나 업무시설이 보시면 선착장을 비롯해서 뒤에는 해변, 앞에는 선착장으로 해서 이러한 막힌 우리나라 말하면 조망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나라는 조망이 막히는 거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다 좋은 조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 여기는 콘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명칭이 조금 다를 뿐이지만은 이런 평수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층에 따라 평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은 계약하는 절차도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알고 보면 아,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맞겠구나 할 정도로 계약 과정도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빌라, 우리나라에서는 빌라는 보통 보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집, 말하자면 곳에 다세주택 빌라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 보시면 단독주택, 전원주택처럼 생긴 게 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마당에 소위 말하면 잔디, 녹지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빌라, 이런 빌라인데요. 이런 빌라도 단지를 이루고 있고 단지 앞에 내 집에 다 정원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주택을 하나 살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굉장히 엄두가 사실 쉽게 내줄 수가 없는 이런 주택의 형태고 내부 인테리어도 저는 이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 인테리어가 정말 아파트 고급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가서 봐도 여기 인테리어는 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급진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 갖고 너무나 집들이 정말 살고 싶을 만큼 욕심이 많이 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필라 단지가 이런 식으로 형태를 다 이루고 살고 있는 하나의 마을을 이루는 것처럼 단지가 우리나라의 빌라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골프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골프 리조트 안에 이러한 주택이 이렇게 다 지어져 있습니다. 쭉 이렇게 골프 빌라 단지처럼 이어져 있는데요. 금액을 들으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이 주택을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사모님.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대략. 우리나라 평수로 보시면 보통 30평, 40평 이상 이렇게 돼요. 대지 지분을 보시게 되면 70평 이상이겠죠.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4억? 우리나라에서 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응. 보통적으로 평수 대비했을 때 보통 이런 주택 되면 80평, 70평, 100평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억이 대략 다 가는 거 맞으세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그 말레이시아는 토지하고 건물을 소유할 수가 있는 데가 있고 베트남은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소유가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프리홀드라 그래요. 그거를. 프리홀드는 등기를 할 때 대지하고 건물을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3억부터 있으세요. 3억부터 비싸고 큰 평수 같은 경우는 15억, 30억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평수가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다 복층 구조입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골프 리조트 안에 있는 이러한 빌라인데요. 이렇게 되면 골프 리조트는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또 혜택이 있고 이런 장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은퇴를 하셔서 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의 세컨하우스를 장만할 수 있는 이러한 빌라라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인테리어는 저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진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겠죠. 인테리어 보는 거는. 그렇지만 고급스럽게 들어가고 18홀 전체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봐도 푸른 잔디와 아주 아름다운 녹지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조망권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프로스트시티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나머지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지금 현지에서 영상을 찍어 온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좋은 시간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Country Garden in itself, when we look at Southeast Asia market, there were many countries that we can enter. But one of the key countries which we had special affinity is actually Malaysia. We believe Malaysia holds the key to become the gateway to the whole of Southeast Asia market. We understand from the get-go that localization strategy is one of the key. When you talk about localization, it means assimilating the local culture, understanding the local needs, and providing job opportunities as well as knowledge transfer to locals. As of today, we have created close to 1,545 jobs, of which 80% are local. Apart from that, we look at knowledge transfer, meaning that whenever anything that we have at management level, we make sure that the locals are part of it. We make sure that businesses are able to flourish in our projects, and local suppliers, contractors, vendors are part of our ecosystem. As of today, we have dished out close to 1.5 billion worth of contracts to local participation businesses. The IBS plant in Forest City is poised to be the biggest in the world when it is completed. Why has Country Garden chosen Malaysia to set up this massive plant? We know the agenda of IBS in itself is what Malaysia government is currently championing. So Country Garden in itself believes in the philosophy of green technology, green development. And to be a true green developer, we have to walk the talk. IBS is one technology that will be the way forward for all industry players. So in Malaysia, when we talk about pioneering this technology, actually we are not the first. But when you talk about this scale and this state-of-the-art facility, and at this advanced stage, we are actually the biggest in Asia. Of course, our full plan would bring our investment total up to 2.6 billion. And especially when the government is talking about affordable housing moving forward, we believe Country Garden has the ability with our advanced IBS technology to support the state and federalist agenda. Mr. Gamble, can you tell us how does the school prepare its students for the future? Shattuck St Mary's Forest City International School has got two very interesting and distinct programs. The first of those is one that we call We Create. Now everybody is saying right now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that young people need to learn to be ready for a really very rapidly changing world is the skill of creativity. And actually having a program that is dedicated towards developing students' creativity. We have a dedicated space for this, and in this space students learn and develop creative projects in, for example, robotic, web design, filmmaking, textile design, a whole range of different areas. 조금 이해가 되시고 어떠세요? 보시니까 조금 감이 오세요? 저는 그 지역을 가서 놀라는 게 좀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솔직히 조금 많이 뭐 미국, 영국보다는 그렇게 많이 쳐주지 않았던 나라에 속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고는 세계적인 강대국이구나. 역시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시도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교육열은 굉장히 뜨겁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젊은 부부들, 젊은 엄마들이 학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굉장히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국제학교가 굉장히 유명해진 것도 아마 한국 사람들이 자녀분들을 굉장히 유학을 많이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못 살고 정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시절 생각만 했었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인테리어라든지 집 짓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저는 사실 느끼고 왔거든요. 그렇지만은 부동산에 투자는 세계 각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이구나. 어느 나라나 부동산에 투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본 증식을 목적으로 두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오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계시면
저희 그 상담 일지에 적어주시면 별도로 뭐 전화 상담을 하시든 개별로 상담을 다시 한번 추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외 부동산을 했으니까 이제 한국 부동산도 또 알아셔야 되잖아요. 한국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또 괜찮은지 핵심 지역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그래도 시간을 일부러 내주셔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2부에도 그대로 계셨다가 다시 좋은 강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